지금은 어떤 시대냐면 신용을 재테크, 소액이라도 연체가 되면 신용 점수가 다운되고요. 5만 원을 연체가 될 정도로 어렵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적은 금액이라도 절대 연체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모든 공과금을 한 은행에 집중하는 게 상당히 되게 유리합니다. 신용카드를 없애는 것도 신용이 떨어집니다. 박준호 경남도 의원 조례 대표 발의 최다. 네, 안녕하세요. 열정 가득 진심 충만 감각적인 도의원 지금 이 순간 박준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슬기로운 경제생활, 평소에 우리가 함께 공감하고 있는 일들과 혹시 잘 모르고 계시는 일들에 대해서 함께 의견을 조금 나누고자 슬기로운 경제생활 편으로 오늘 주제를 정했습니다. 첫 번째 오늘 슬기로운 경제생활은 적절한 신용거래. 네. 요즘에 왜 신용등급이라고 하잖아요. 요즘 등급제가 없어졌거든요. 1등급부터 10등급까지. 10등급은 신용불량자라고 주로 그렇게 부르는데요. 신용 점수에 따라서 지금은 1000점에서 점수제로 1000점까지 있습니다. 1000점 때는 1등급, 과거로 치면 1등급이 되고요. 왜 적절한 신용거래가 필요하냐면 이제는 비용으로 재테크를 하잖아요. 뭐 주식을 하거나 뭐 땅을 사거나 안 그러면 상가를 뭐 분양받거나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재테크를 하시는데 지금은 어떤 시대냐면 신용을 재테크, 신용 점수를 높여 놓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재테크다 이런 말씀입니다. 뭐냐면 신용도가 낮으면 이자율이 세겠죠. 그래서 신용도가 매우 중요한 시대가 온 거죠. 그 어떤 분들은 신용도에 따라서 신용 한도 금액이 나오겠죠. 어떤 분들은 신용으로만 대출이 예를 들면 5천만 원까지 된다. 어떤 분들은 3천만 원까지 된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은행에 돈을 빌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뭐 빌려주는 게 아니잖아요. 이자를 연이자로 해서 매월 또 이자를 내거나 또 원금을 균등하게 이렇게 갚거나 이런 경제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경제생활을 통해서 신용도를 높여서 신용 재테크를 할 거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적절한 신용거래는 적당하게 신용거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용거래라는 건 통장거래도 하고요. 예를 들면 신용카드 거래를 하거나 체크카드 거래를 하거나 적금을 넣거나 이러한 상황들 금융기관과 거래를 하는 적절한 거래를 해야 신용이 일어나고 그래야지만이 신용 점수가 측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사회초년생이 맨 처음에 그냥 딱 은행 가서 어떤 행위를 하기 위해서 신용조회를 하면 신용조회가 안 됩니다. 잘 안 되거나 대부분 제가 은행권에 확인해 보니까 6등급 정도, 600점대 정도로 나온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신용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초년생이거나 신용거래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때부터 신용을 어떻게 신용거래를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신용재테크가 달라진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오늘 그러한 얘기들을 조금 해 나가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면 철저한 연체관리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소액이라고 해서 연체되거나 막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 소액이라도 연체가 되면 신용 점수가 다운되고요. 보통 은행 거래일로부터 5일이 지나면 그때부터 신용 점수는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죠. 금융권에서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5만 원을 연체하면 5만 원을 연체가 될 정도로 어렵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안이하게 핸드폰 요금이나 뭐 여러 가지 요금들 금융거래에 있어서 연체되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적은 금액이라도 절대 연체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만약의 경우 연체되는 경우가 있다면 기간이 오래된 연체부터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 신용 점수가 그나마 대폭 하락되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개인 신용평가 회사가 있습니다. 나이스 땡땡땡 뭐 이런 회사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 회사들이 메이저급이라고 합니다. 이런 회사들이 개인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그런 회사에 개인을 등록을 해서 기입하고 본인 스스로가 어떤 거래를 하고 있는지를 신용평가 회사에서 등록을 하면서 신용 관리를 하는 겁니다. 신용 점수를 높이는 방법은 적금을 넣고 5만 원이든 3만 원이든 꾸준하게 적금을 넣는 거예요. 계속 거기 금액에서 빠져나가게 하고 특정 은행을 집중적으로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신용카드를 사용하는데 많은 금액을 쓰지 않고 사용을 하고 잘 갖고 체크카드도 가령해서 한 30만 원 범위로 왔다 갔다 하면서 체크카드도 적당히 쓰고, 그리고 모든 공과금을 한 은행에 집중하는 게 상당히 되게 유리합니다. 가급적이면 현금 서비스는 받지 마시고 신용카드를 없애는 것도 신용이 떨어집니다. 이어서 신용등급관리 10개명을 빠르게 이제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 인터넷으로 하거나 전화로 통한 대출은 신중하게 결정하라고. 왜냐하면 신용점수에 어마어마한 지장을 끼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건전한 신용거래 이력을 꾸준히 쌓아가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개인 신용 등급을 잘 받기 위해서는 연체 없이 대출거래, 신용카드, 체크카드, 신용거래 실적을 꾸준히 쌓아갈 필요가 있다. 세 번째, 갚을 능력을 고려해서 적정한 채무 규모를 설정해라. 기본적 생활 비용 등을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의 채무 규모를 설정하고 동수준 내에서 대출 및 신용카드를 이용하세요. 그리고 주거래 금융회사를 정해서 이용해라. 이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정 회사를 정해놓고, 그 다음에 타인을 위한 대출 보증. 요즘은 뭐 대출 보증이 잘 없으니까요. 여섯 번째로 주기적인 결제 대금은 자동이체로 이용하세요. 왜냐면 자동이체 안 하면 까먹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자동이체로 해두면 좋겠다. 일곱 번째, 매우 중요합니다. 연락처가 변경되면 반드시 금융회사에 통보를 해주셔야 돼요. 갑자기 급했단 말이에요. 신용카드는 몇 개 꽂혀 있는데 주로 쓰는 신용카드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S회사, H회사 쓰다가 갑자기 W회사 거를 썼어요. 그날따라 뭐 급한 이유가 있었어. 그랬는데 그 계좌에 비용이 없어서 자동이체가 안 됐어요. 그럼 금융회사에서 연락 올 거 아니에요. 연락 왔는데 연락이 안 돼요. 그러면 이게 나중에 되면 날짜가 지나면 지날수록 신용점수가 후루룩 떨어집니다. 변동금리로 적용받는 모든 대출되어 있는 모든, 예를 들어서 뭐 주택담보대출이든 뭐 땅을 사면서 대출을 받았건 앞으로 모든 금융에 있어서 그게 적용되니까요. 엄청나게 손해보겠죠. 그렇게 해두실 필요가 있겠다. 그 다음에 연체 상환 시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래된 것부터 하시고요. 본인의 신용정보를 자주 활용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메시지로 오는 거 있잖아요. 월에 3,300원 내고 막 이런 거까지는 굳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보통의 무료로 점수를 알려주는 여러 가지 사이트가 있는데요. 기회가 되면 그건 별도로 조금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한 주 동안 가장 유명했던 뉴스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잘 안 보이시나요? 네. 박준호 경남도 의원 조례 대표 발의 최다 1등했다는 거죠. 경상남도의 개원 이후에 44년 동안 역대 최다 41건 대표 발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댓글로도 박수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네. 최근에 뉴스도 나기도 하고 라디오 인터뷰도 많이 했습니다. 네. 신문에도 대문짝만하게 났습니다. 첫날이라 제가 이렇게 제 자랑을 한번 했습니다. 조례를 조금 설명드리면, 조례에는 제정과 개정이 있습니다. 개정은 아시다시피 고치는 거고, 제정은 새로 만드는 거죠. 제가 제정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그 중에 애착이 있는 조례가 뭐냐? 소상공인 지원 조례입니다. 소상공인에게 어떤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예를 들면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상남도가 특별하게 재난지원금을 준다거나 이런 경우, 그 다음에 점포와 관련해서 이렇게 임대료 말고 시설비 폭을 넓혀서 그런 재정적 지원, 임대료도 뭐 이렇게 개선해서, 그러니까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적으로 지원하기가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지원조례를 제가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감정노동자 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고 상담도 받을 수 있는 감정노동자 지원센터를 만들었고요. 그걸 어떻게 만들었냐면, 조례를 만들어서 감정노동자 지원센터를 만들어라,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제가. 그리고 여성 경력이 단절되잖아요. 육아나 이렇게 결혼 등의 사유로 경력 단절 여성들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 조례를 또 만들고요. 어르신들 실버카가 지원이 안 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실버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조례도 또 만들고요.
또 도시재생 사업을 할 때 도시재생사를 만드는 그런 조례도 만들고, 그래서 41건의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조례 제조기였습니다. 왜냐면 조례는 막 어떤 법이 있는지 막 조사를 해서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조례가 어떻게 보면 법이고 규정이잖아요. 법이 자꾸 많아지면 어떻겠어요? 규제가 따르겠죠. 그래서 법으로 인해서 도민의 삶에 규제가 되지 않고 편리로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례를 많이 만들었어요. 무엇을 하면 안 된다 이런 게 아니라 무엇을 지원한다 이렇게 많이 만들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정말 고맙습니다.